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서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23개 병원에서 700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럼에도 오늘 정부는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총리가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했다면서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까지 전공의 숫자가 많은 100대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이미 71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출근 상태를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내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주는 의료 대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의료계에 대한 여론도 따갑습니다.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서울시 의사회 걸귀대회에서 한 1년차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는데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하였습니다.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도 모르겠지만 증원이나 필수 패키지 시행 후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바로 나왔습니다. 의료계를 카르텔에 빗대며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권 텃밭에 처음으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제3지대 개혁신당에선 합당전 세력 간 공개 비판이 이어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12곳의 단수공천 지역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의 단수공천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으론 처음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양지 공천을 받아낸 겁니다.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단수공천 요건에 확실히 해당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서울 중랑을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사람은 전희경 전 비서관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 험지 출마를 요구받은 중진인 부산 북강서갑의 서병수, 경남 양산을의 김태호, 김해을의 조혜진 의원도 우선 공천됐습니다. 제3지대 통합정당인 개혁신당에서는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출신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준석 공동대표 등 기존 개혁신당 세력이 통합정신을 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선거 전략과 정책 캠페인 등 홍보 전권을 요구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에 개혁신당 출신 김용남 정책위 의장은 공동정책위 의장 2인과 상의해 이준석 대표 전결로 정책 발표를 하자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고 맞받았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주도한 야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 연대는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파주의 한 오락기 공장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이 숨지고 전북 군산에선 축사 화재로 돼지 4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밤엔 아파트 복도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10살 아이가 갇혀 있다 구조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공장 한 동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에 탄 잔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경기도 파주 오락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공장 안에서 생활하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3분 전북 군산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돼지도 피부가 심하게 그을렸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축사 6개 동이 모두 타면서 돼지 4,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남자아이가 강아지를 안은 채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어젯밤 7시 3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6층 복도에서 불이 났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해 화재로 갇혀있던 10살 아이와 강아지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어머니가 복도로 잠시 나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소방 측은 복도에 있던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두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경북 예천 한 국도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역주행해 마주오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역주행 운전자 4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푸틴의 정적 나발니의 옥중 사망에 대해 각국 지도자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비난하는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안보 관련 국제회의인 뮌헨 안보회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비난에 포문을 엽니다. Putin kills whoever he wants, and he is the thug who maintains power through corruption and violence. 반체제 인사 나발리의 옥중 사망에 대한 책임이 푸틴에 있다는 겁니다. 나발리 사망을 추도하고 푸틴을 성토하며 묵념까지 올렸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선을 그으려 했지만 나발리의 사망이 러시아의 내정이란 이유로 논평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카야 칼리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미국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동맹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Running out of ammunition, we walk away. I find it absurd. I find it unethical. I find it just contrary to everything we are as a country. So I'm going to fight till we get them the ammunition they need and the capacity they need to defend themselves.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토 동맹 위협 발언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역사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책임의 결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유럽에선 아이폰으로 애플페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빅테크인 구글, 아마존 역시 당국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만든 디지털 시장법이 다음 달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애플은 아이폰에서 다른 사업자 페이 결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간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했다가 전 세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어서입니다. 빅테크와 전쟁을 벌이는 건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은 343조 원 규모인데 광고 유통 과정을 사실상 구글이 독점하면서 그중 3분의 1을 구글이 가져갔단 겁니다. For 15 years, Google has pursued a course of anti-competitive conduct. 법무부는 구글 측에 일부 광고 사업부를 매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경쟁사인 아마존 역시 지난해 9월 미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입점업체에 다른 온라인 쇼핑몰보다 낮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자사 상품을 더 잘 보이는 곳에 노출한 혐의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 역시 취지는 비슷합니다.
자사 상품을 더 위에 배치하거나 끼워 파는 행위, 또 경쟁 플랫폼 입점을 막는 걸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IT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공정위는 재검토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사전 지정 제도보다 더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이런 플랫폼 규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까지 다 열어놓고. JTBC 이상화입니다. 뉴스비 시간입니다. 얼마 전 저희 JTBC는 천주교에서 파면된 신부에게 10여 년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지난해 목숨을 잃은 한 여성 기업인의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방송 직후 비슷하게 목숨을 잃은 또 다른 신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30대 여성이 고 김혜선 씨의 유골이 묻힌 묘소를 찾았습니다. 김혜선 씨와 함께 일했던 여성인데 뒤늦게 소식을 듣고 조문을 온 겁니다. 저희한테는 바이어셨고요. 살면서 이제 진짜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부사장님 가방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막 따라 살 만큼 되게 동경했던 분이거든요. 국내에선 한세 실업의 최초 여성 임원, 미국에선 의류업체 제이크루의 수석 부사장이었던 김혜선 씨는 업계에선 동경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뉴욕에 가면 보통 조금 일종의 홀대 같은 걸 봤는데 미국인들이 디자이너들이 다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을 때 부사장님이 오셔서 멀리서 왔는데 손님들을 그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다. 영어가 많이 유창하시고 한국인 중에서 가장 진짜 멋진 리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 멋진 사람은 뵌 적이 없어요, 아직. 그랬던 김혜선 씨가 일거수일투족을 허락받기 위해 김 전 신부 측과 주고받았던 메일은 그래서 더 믿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제 화면을 포즈해가면서 그 이메일을 좀 자세히 읽었는데 그 부사장님 특유의 그 깔끔한 형식의 이메일링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묻어나온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걸 보고 한국에 오셨을 때 미팅 때 사랑니를 제거하러 오셨다고. 그것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고 하신 행동이라는 게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김혜선 씨가 죽기 7년 전 김 전 신부 측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가족회사에 1억 4천만 원을 투자한 정황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김혜선 씨가 김 전 신부 측과 주고받은 메일에는 성모님이 해당 회사 주식 3만 주를 사는 것을 허락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머니가 2015년에 퇴사하시고 2016년에 그 스톡옵션을 받게 되셨어요. 그런 주식을 넘긴다는 명분하에 1억 4천을 받아놓고 2017년부터 이제 배당을 떼잖아요. 배당 같은 게 들어온 계좌 기록이 전혀 없어요. 김혜선 씨에게 김 전 신부 측 인사를 계좌 대리인으로 지정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주식 액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JTBC 보도 이후 추가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 전 신부와 그의 어머니가 주축이었던 기도 공동체 신자 가운데 김혜선 씨처럼 암에 걸렸지만 치료를 거부해 숨진 여성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이 여성은 지난 1991년부터 기도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쯤 대장암이 발병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배장이 안 좋으셨어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병원을 가서 치료를 좀 받았으면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내부에서는 이거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김 전 신부의 양 어머니인 김아니스를 비롯한 이들은 치료가 아닌 기도를 권했습니다. 조수선나라는 아주머니가 대장이 안 좋으셔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꼬마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잘 좀 낫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아줌마 여기 누워봐라. 자매들 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어린아이들이 할 법한 그런 제스처 있잖아요. 노래를 시키기도 하고. 특히 사망 3개월 전에는 딸과 함께 로마를 가야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배변도 스스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로마에 가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여성 역시 죽기 전에야 떨어져 지내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단절하고 살다가 이제 아프니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셔간 거죠, 나중에. 이 여성은 이후 암이 다른 곳으로 퍼져 암 진단 3년도 안 돼 지난 2010년 7월 목숨을 거뒀습니다. 기도 공동체 내에 속한 아이들에게 학교를 못 가게 한 것도 처음이 아니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언니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전교 1등 성심여고를 다녔는데 언니가 성모 마리아상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왜냐면 학교 친구들이 보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 언니를 학교를 못 다니게 했어요. 자퇴했어요. 김 전 신부 측은 이에 대해 본인 스스로 학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숨진 신자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사망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고 김혜선 씨가 재단 임원의 가족회사에 투자한 건 맞지만 정상적인 기업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전 신부 측이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지난 인생을 녹여냈다. 영화 소풍의 남은희 선생님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남은희 선생님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호박고구마. 아, 호박고구마. 그래. 아가들이 좋아하지. 네, 요즘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사실 저도 거침없이 하이킥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응. 너무나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였잖아요. 그래. 네, 너무 따라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걸 좀 많이 실감하실 것 같기도 해요. 어떠세요? 그래요. 요새도 내가 이제 집에 있는데 우리 손주가 나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12장을 가져왔어. 11살 먹은 손주가. 네네네. 야, 그러니까 지 엄마는 막 옆에서 할머니 힘들어 하지 마. 막 그러는데 걔는 아니 할머니 꼭 해줘야 돼.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면 안 돼. 그래. 네. 근데 나는 은근히 좋더라고. 그래서 11장을 아주 거뜬히 해줬죠. 할머니 파워. 그래서 이번엔 영화 소풍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누구나 겪게 될 노년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선생님의 팬이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쓴 얘기가 매니저분의 부인분이 또 각색을 해서 이게 영화가 된 거라면서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인하고 둘이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거를 많이 거기다 표현해줘서 아주 가깝게 연기를 했어요. 이쪽에 이제 김영국 선생님과 절친이자 사돈지간으로 영화에 나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먼저 하자고 제안도 하셨고 좀 설득하려고 기다리기도 하셨잖아요. 함께 출연하시기 위해서. 난 이제 김영옥 씨하고는 평생 정말 으쌰으쌰하면서 그 전투를 한 그런 그 전우애가 느껴지는. 애틋한 전투를 한 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김영옥 씨가 옆에 있으면 편하고 또 이제 서로 필요한 말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케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나는 김영옥 씨 아니면 안 한다. 그랬더니 김영옥 씨가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다음에는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남은희 씨가 계속 하자고 하는 건 이유가 있을 테니 좀 보다 보니까 어머 하고 싶어졌네라고 이렇게 뭐 그랬을 거예요. 아니라고 본인은 그러겠지만. 근데 사실 선생님 두 분을 뵈면 이미지가 상당히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두 분이 통하는 포인트가 뭘까도 저는 보면서 참 궁금했어요. 이 두 분의 우정은 이제 우리가 60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은 없어요. 둘이 다 깍쟁이라 그냥 여기까지 갈 때는 잠깐 쉬어야겠다 그러고 쉬고 그다음에 김영옥 씨가 항상 이렇게 학구적이에요. 대본 많이 보고 신문 많이 보고 또 방송도 많이 보는 학구적이고 그러니까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나한테 또 필요한 친구고
선생님도 근데 항상 배움을 게을리지 않으시고 항상 이렇게 학구적이시잖아요. 선생님. 아니요, 난 학구적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아니세요? 우리 영감이 많이 만들어놨지. 네. 응, 응. 교사이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돌아가신 네, 네, 부모께서. 네. 영어 선생이었는데 너무 네. 잔소리해서 평소에는 참 싫었는데 없어지니까 너무 허전해요. 허전하죠. 싫어한 만큼 허전해. 아, 여보, 내가 내일 가니까 우리 같이 산보 가자 그랬는데 그 하루를 못 참고 길에 나가서 운동하다가 쓰러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뇌 수술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영면하셨던. 음. 네. 이번 작품 속 연기가 선생님의 실제 모습과 맞닿아 있다라고 직접 언급하신 것도 봤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하셨을까? 거기 이렇게 목욕시키는 씬이 있어요. 네네. 김영호 씨하고 둘이 목욕하는 목욕하는 씬. 씬. 예. 그러고 이렇게 서로 늙어갈수록 친구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 친구를 어디 가서 사귀겠어. 나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이렇게 끝나는 일이 있는 친구도 없고. 근데 거기서는 정말 친해가지고 목욕같이 내가 시켜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는 정말 그때 절실하게 너무 좋아서 그 씬을 했는데 역시 보니까 좋아요. 그다음에 또 둘이 아파서 쩔쩔매는 씬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해도 그거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 응. 이번 작품에 대해서 특히 이제 40, 50 세대가 느끼는 게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늙으면서 서로 그 늙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사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40, 50 세대도 이런 걸 봐서 부모한테 잘하고 자기네들도 준비를 했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이제 OST로 들어간 임영웅 씨의 자작곡 모래알갱이. 모래알갱이. 네네. 그 가사가 너무 기가 막혀. 5년 전에 했대요, 그걸. 맞아요. 근데도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인생을 관조하면서 이런 노래를 했을까. 그리고 이제 요새는 또 아무도 없는 때에 많이 듣거든요. 근데 들을수록 좋아요. 근데 외워지지가 잘 않아요. 실제 이제 임영웅 씨 팬이 되셨다면서요, 선생님? 그래요. 임영웅 씨가 마지막 공연할 때 네네. 내가 이제 사연을 써서 보냈어요. 일산 호박고구마라고. 일산 호박고구마. 근데 그게 채택이 돼서 일어나 보라 그래서 이제 나문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고. 아니 콘서트를 하는데 일산에산 호박고구마 딱 했는데 남은 선생님이 일어나면 예. 이건 사실 초대 손님. 나는 내가 채택될지 몰랐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닉네임 조금 노리신 거 아니에요? 일산 호박고구마 쉽지 않거든요. 무의식 중에 그랬을 수도 있죠. 와. 그다음에 네네. 그날 임영웅 씨가 공연을 하는데 뭐 어느 60대 이야기 뭐 이런 거 나하고 가까운 노래를 많이 부른 것 같아. 그래서 엉엉 울다가 왔고 앞으로는 임영웅 씨가 공연하면 내가 열심히 찾아가야지. 그래서 나도 이제 찐팬이 되려고 그래요. 임영웅 씨가 좀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임영웅 씨가? 네, 임영웅 씨가. 나도 든든한데요. 선생님도 너무 작품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TV에 사실 그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인터넷에도 막 계속 나오잖아요. 다시 옛날 것도 가끔 보실 때 있으세요? 그럼요, 열심히 봐요. 진짜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감탄을 많이 한다니까. 내가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나오면은 꼭 보는데 내가 나한테 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는 맛이 나지. 선생님께서 60년 넘게 연기해오고 계신데 선생님께 연기란 좀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배고픔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옷을 입고 표현을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어요. 난 아직까지도 철없이 내가 언제까지나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생님이 연기를 대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직도 미숙하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도 있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하지 말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쭉 그대로 이 모습. 네. 정말 소풍 가듯이 그렇게 인상이
인생이 끝나면 좋겠어요. 인생이란 부단히 나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단히 나와 싸워야 된다. 앞으로도 인생 연기 또 인생 소풍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지금 서울 등 중서부와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엔 최고 2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중부지방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12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